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 어르신과의 의사소통이 왜 어려운지를 알아보고 의사소통을 할 때의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을 대화라고 하지요. 사람들이 치매 어르신과의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는 치매 어르신과의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가요? 가족 간의 대화는 왜 해야 할까요? 대화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영상을 들으시고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대화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어떤지, 내 생각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듣고 상대방이 어떤지,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아는 것입니다. 감정을 빼고 생각만 주고받는 대화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주로 일할 때의 대화입니다. 가족의 대화는 좋아, 싫어와 같은 감정 교류가 빠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의 식의 교육을 할 때도 사랑의 감정,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는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치매 어르신이 자신만 알고 일방적이라면 가족이라도 대화를 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치매 어르신은 자신만 아는 걸까요? 모든 치매 어르신이 상대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매 어르신이라고 해도 치매의 원인과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령 알츠하이머는 후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족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단순해서 언어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가족과 감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은 언어적인 문제 또는 비언어적인 문제로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언어적 문제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히 언어적 문제라고 하면 단어 선택의 어려움, 유창성 저하, 이해력 저하를 의미합니다. 단어가 빨리빨리 떠오르지 않는 것이 단어 선택의 어려움이고 단어 선택의 어려움이 있으면서 말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말이 짧아지는 것을 유창성 저하라고 합니다. 복잡한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긴 말의 흐름을 쫓아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력 저하라고 합니다. 언어 기능에는 어휘력, 말하기, 쓰기, 이해하기 등 여러 가지의 담당하는 내부위가 다릅니다. 말하는 부위가 손상되면 말은 못하지만 이해는 하고 이해하는 부위가 손상되면 이해는 못하지만 말은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어휘력이 떨어져서 복잡한 말을 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쉽고 익숙한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담당하는 뇌가 갑자기 성산되는 것이 아닌 이상 언어 기능의 변화는 서서히 나타날 것입니다. 말기로 갈수록 점점 단순한 언어를 이용한 간단한 말만 하고 듣고 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옆 사람이 자꾸 쿡쿡 찌르는 장난을 할 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계속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치매 어르신의 입장과 비슷한 경우인데요. 어르신이 말을 한다고 했는데 단어 선택이 서투르고 유창하지 못해서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감정이 증폭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울어버리는 것처럼요. 치매 어르신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상대방이 계속한다면 관심을 잃고 반응을 하지 않거나 그만하라는 의미에서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에게 대화가 어려운 비언어적인 문제에는 청력저하, 정서적인 문제, 언어 위의 인지기능 문제가 있습니다. 청력 감퇴인데요. 또 귀에서 윙 소리가 나네. 작은 목소리는 점점 들리지가 않아. 이처럼 혹시 돌보는 어르신의 청력은 어떠하신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낮은 집중력입니다. 아이고 지루해 언제 끝나? 이런 예처럼 집중력은 중요한 전두엽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전두엽이 손상될수록 집중이 떨어져 주변의 소리나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고 긴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듣고 이해하는 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집중력은 언제 낮아질까요? 치매가 진행될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몸이 아프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잠을 잘 못 잘 때에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억력 문제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 이처럼 알츠하이머의 대표적인 증상이 기억력 저하입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최근의 대화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 내용으로 며칠 뒤에 대화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건을 모두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는 할 수 있고 과거의 사건들 위주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서적인 문제인데요. 말하고 싶지 않으나 난 바보가 되었어. 날 혼자 내버려줘. 이처럼 초기 치매 어르신들 중에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실수를 했다고 느꼈을 때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상대방의 한 말을 다 알아듣기 어려울 때 자신과 대화하기를 꺼린다고 느낄 때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 감정이 지속되어 우울감을 느낀다고 대화에 의욕이 없어지고 가족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회복되면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치매 상태가 심한 것으로 잘못 알고 가족들조차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치매 어르신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할 때 대화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바꿀 수 없는 문제, 즉 언어 능력 저하, 기억력 저하 등은 두더라도 바꿀 수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좌절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먼저 눈은 어르신의 눈을 보고 있고 어르신과 같은 위치에 가까이 있습니다. 눈은 사람의 얼굴 중에서 가장 정직한 곳이라고 합니다. 눈 주변의 근육을 움직이지 않는 미소는 거짓에 가깝습니다. 눈으로 미소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입꼬리도 같이 올라가서 마음까지 미소가 지어지고 눈은 가만히 있고 입꼬리만 올라가면 가짜 미소의 피로감마저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말을 쉽고 짧게 해야 합니다. 노인이 되면 높은 음역의 소리보다는 낮은 음역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톤을 낮춰서 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천천히 분명하게 발음해 주시면 좋습니다. 음성뿐만이 아니라 동작까지 이용하여 대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이해하기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반응을 고개를 끄덕여 주는 등 반응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깐만 눈을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낮추거나 의자에 앉아서 눈 마주침을 지속할 때 치매 어르신은 존중받는 느낌 또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짧은 대화라도 그 순간에 치매 어르신은 대화에 좀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의사소통의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치매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의사소통의 기술이 있습니다. 첫째, 재촉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말과 행동의 속도를 감지하고 적응하도록 합니다. 어르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설명할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대화할 때 좌절감을 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래서요 라는 말로 호응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말하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대화를 편히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아들었다고 해서 말을 끊지 않도록 하세요. 하려는 말을 알아차렸더라도 이런 거예요? 라고 되물어서 확인합니다. 말을 끊는 것은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또는 촉박한 마음에 말을 끊는 것을 피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만일 어르신이 표현력 부족으로 더디 말하는 동안에 의미를 알아차렸더라도 그냥 알았다고 하지 말고 이 말씀 하시려고 한 거예요? 또는 제대로 알아들었나요? 라고 말을 완성해주고 되물어서 대화를 완성한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대화를 마무리하고 싶을 때에도 이제 그만해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떠세요?
라고 대화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부정의 표현을 줄이세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보다는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표현을 바꾸어 봅니다. 다섯 번째로는 긍정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가령 산책을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무심코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으므로 같이 산책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끄는 데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소한 것이라도 치매 어르신이 선택할 수 있게 대화문을 건네도록 합니다. 가령 옷을 입히려고 계획을 했을 때 그냥 옷을 입자고 하기보다는 검정색을 입을까요? 노란색을 입을까요? 라고 두 가지를 제시하며 스스로 결정했다는 느낌을 주어서 거절당할 확률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옷 입기 자체가 싫을 때 이 옷 입어요, 저 옷 입어요 하면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제시하면 노란색도 싫지만 검정색은 더 싫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둘을 제시할 때는 불리한 것을 먼저 말하고 유리한 것을 나중에 말하면 치매 어르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 나중에 말하면 나중 것을 대부분 선택하게 됩니다. 언어 기능이 많이 저하되었을 때는 짧은 순간이라도 앞의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할 것을 뒤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한 번에 한 가지만 질문합니다. 여러 가지를 물으면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으면 압도당하는 느낌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끊어서 한 가지씩 나누어 말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유가 궁금할 때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밥 먹기 싫다고 할 때에는 왜요? 라고 묻기보다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조금 있다가 드시겠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질문을 할 때 왜요? 라고 물으면 일반인들도 말문이 막혀서 그냥요?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들었듯이 치매 어르신과도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말이 서툴러졌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고 말뿐만이 아니라 몸짓으로 인내와 믿음을 전달하십시오. 어르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치매 어르신의 남아있는 능력 찾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못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